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세영어 윤희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먼저 책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네, 저 뒤에 배경이 공항 같죠? 공항에서 지금 만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Lesson 15. Can you help me with these boxes? Are you in a hurry? Yes, I am. Can you help me with these boxes? As soon as I finish arranging them, I have to take off to JFK. Sure. Why are you going to the airport? My uncle is coming from Florida. He will arrive in 2 hours, and I have to pick him up. If I don't leave soon, I may miss the train to the airport. Then forget about them and leave. I can handle them for you. Are you sure? Of course. I got your back. Thank you very much. One more thing. After finishing it, you must label them with the blue tag. I know the procedur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Just go have fun with your uncle. Thanks again. I owe you. Why don't we have lunch tomorrow? The lunch is on me. What do you say? Great. 네, 좋은 표현 몇 개 살펴볼게요. My uncle is coming. 예, 중요한 말이죠. coming. 이게 우리말의 오다죠. 그래서 내 삼촌이 플로리다로부터 옵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고랑 컴이 자꾸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외국에 계신데 친구한테 나 한국으로 귀국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고를 써야 될까요? 컴을 써야 될까요? 예, 제가 이미 해석을 해서 귀국해 들어간다라고 했죠. 네, 고랑 컴에 대한 정리는요. 고는 듣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예요. 멀어질 때. 컴인 경우는 듣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워질 때죠. 그래서 화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아니, 청자죠. 청자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고를 쓰고요. 그 사람 가까이 갈 때는 컴을 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갈 경우에는 그 친구로부터는 멀어지죠. 그러니까 I'm going home이 되는 거죠. 한국 간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와 컴의 개념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 표현도 정말 좋은 표현이고요. 정말 여러분이 미드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맨날 나오는 표현이에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항상 뒤에서 받쳐주잖아. 뭐 이렇게 도와주고 도움이 되잖아 할 때 I got your back 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 내가 너를 항상 뒤에서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받쳐준다라는 의미로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하나는요. on me예요. on 이하에 오는 사람 혹은 사물이 돈을 지불하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런 바 같은 데서 이제 바텐더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음료수를 주면서 It's on the house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house라는 거는 그 가게를 말하는 거가 되겠죠. 공짜로 준다. 그래서 on 이하에 오는 것이 돈을 지불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lunch is on me라는 말은 내가 살게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on me라는 거 정말 많이 쓰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네, 만세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as soon as라는 표현인데요. 뭐뭐 하자마자 라는 의미고요. 시간의 부사절을 나타냅니다. 시간의 부사절이 중요한 거는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뭐 will 같은 미래 조동사 있죠. 이런 거 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기 예문에서도 보시면 내가 어레인지 하는 거, 정리하는 거 마치자마자 나는 JFK에 가야 해 라는 말로 지금 어레인지 하는 거 마치지 않았죠. 미래에 맞춰질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will 같은 거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는 거죠. 미래 조동사를 써주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이 as soon as가 시간의 부사절로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조동사가 필요 없이 그냥 현재를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시간의 부사절이요. 다음은요. 이것도 정말 좋은 표현인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동사와 동사를 이렇게 붙였을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예외가 바로 고와 컴이에요. 그래서 고 다음에는 이렇게 동사가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이런 고와 컴과 그 다음에 오는 동사에 and가 있었는데요. 고와 컴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동사거든요. 너무나 많이 쓰는 일반 동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써서 그냥 줄여버린 거죠. and를 안 써도 너도 나도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고나 컴 다음에는 동사가 그대로 올 수 있어서 와서 뭐하다, 가서 뭐하다 라는 의미가 되죠. 예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가서 짐 싸라고 하면은 go
pack your stuff 해서 그냥 팩이 그대로 올 수 있습니다. 여기 and 같은 거 안 넣으셔도 되고요. 뭐 to 같은 것도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동사가 연이어 올 수 있다는 거죠. 가서 우유 가져와 하면 go get milk 할 수 있고요. 와서 나를 봐라 하면 come see me 해서 이렇게 동사가 연이어 올 수 있다는 거. 네, 요번에는요. 마지막 만세 포인트로 조동사 can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죠.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동사가 오면서 동사의 의미를 좀 도와주고 많은 의미를 추가해 주는 걸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데요. can은 뭐뭐 할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조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 교재에 조동사의 의미를 다양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차근히 한번 정리를 읽으시면서 하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will 같은 경우는 뭐뭐 할 것이다라는 그쵸? 미래 조동사죠. can은 뭐뭐 할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능력을 나타내주고요. may는 그렇죠. 가능성을 나타내주고요.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고 must랑 같은 의미로 뭐를 또 쓸 수 있다? have to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조동사의 의미가 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조금 구별하셔야 되는 게요. may랑 can이에요. 보통 회화할 때, 시츄에이션을 딱 만들어서, 뭐,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커피를 사거나 할 때, 뭐, 커피 주세요 라는 거를 영어로 할 때, 제일 많이 쓰시는 표현들이 can I have a coffee거든요. 과연 이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가 지금 조동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조동사의 개념에서 본다면 제가 커피를 가질 능력이 될까요? 라고 지금 파시는 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네가 커피를 사건 안 사건 그 능력은 나는 모르지, 네가 알지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요. May I have a coffee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살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커피가 다 팔렸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올바른 표현은 may, 가능성을 표현한 may I have a coffee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실제 회화에서 보면은 may랑 can을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쓰기는 해요. 하지만 정확히 문법적으로 따지면 can은 틀린 표현이고 may가 맞다라는 거. 왜냐하면 능력이 되고 안 되고를 상대편한테 물을 필요는 없죠. 그건 내가 하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can과 may를 좀 구별을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단순 미래에 대해서 잠시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will은 그렇죠. 뭐뭐 할 것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조동사예요. 그런데 예외가 1인칭일 경우에는 will을 안 쓰고 뭐를 쓴다? 네. shall을 씁니다. 요것만 예외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will이 1인칭과 같이 쓰일 때 단순 미래가 아니라 의지 미래를 나타낸다는 걸 우리가 만세 포인트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고요. 네, 예문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어가 이렇게 1인칭일 때는 그렇죠. 미래를 나타낼 때 shall을 써주고 나머지 경우에는 무조건 네, will을 써주시면서 미래의 의미 뭐뭐할 예정이다 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미래를 나타낼 때 뭐뭐할 예정이다 라는 것보다 더 빠른 미래를 나타내고 싶을 때 또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볼 건데요. It's about to do 하면 이건 무슨 의미가 되냐면 막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로요. 아주 가까운 미래예요. 이거 끝나자마자 나는 갈 거야 이렇게 딱 막 뭐뭐 하려고 하는 그럴 때는요. be about to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일 때는요. be going to를 쓰고요. 이렇게 going은 당연히 gona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서가 가장 가까운 거는요. is about to가 되고요. 그 다음이 gona가 되고 그 다음에 will이 돼요. 예문을 보시면 그 사람은요. 점심을 막 먹으려던 참이에요가 되고요. 그 사람은 점심을 먹을 것입니다. 조금 더 멀어지고요. 그는 점심을 먹을 것입니다. 먹을 예정입니다. 해서 좀 더 많이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좀 잘 구별을 해 주십시오. 네, 만세 표현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표현들도요. 버릴 게 하나도 없죠. 뭐 돈에 관한 거니까 당연히 우리 일상과 당연히 밀접하게 예, 연관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나 돈이 하나도 없다 할 때 예, I have no money 당연히 쓸 수 있죠. 그렇지만 그보다 조금 더 유연하고 좋은 표현은요. 이거예요. I'm broke 하면 돈 없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실제로 회화에서는 이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 라고 할 때 money talks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건 은행에서 쓰는 표현들인데요. 해외 나가셔서 이제 장기간 계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계좌를 개설하는 거죠. 그럴 때 좀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들이 되죠. 그래서 계좌를 열다 할 때 오픈이란 표현 쓰고요. 계좌가 어카운트가 되죠. 그 다음에 예금하는 거 deposit 됩니다. deposit. 그 다음에 출금, 돈을 빼내는 거 withdrawal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인출기에 카드 넣을 때 insert, put 이런 단어도 쓸 때 있지만 slid란 단어도 많이 쓰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우리 핀 번호 넣는다 그러죠. 비밀번호 넣을 때 그럴 때 enter라는 동사 제일 많이 써요.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어떤 거 신청할 때는 그쵸 apply for를 쓴다라는 것 좀 알아두십시오. 만세 단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돈에 관련된 표현들인데요. 이런 거 정말 일상적인 표현들이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 크레딧 카드, 그쵸. 신용카드. 우리가 쓰는 직불카드나 현금카드는 영어로 데빗 카드라고 쓰고요. 실제 미국에서 크레딧 카드가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또 이제 우리랑 경제 시스템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데빗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부채를 뭐라고 할까요? 그쵸. 잽이라고 하죠. 세금은 텍스. 그래서 이건 아까도 잠시 봤었는데요. 예금이라는 말도 명사도 되고 예금하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deposit이 되고요. 인출이라는 명사도 되고 인출하다는 동사도 돼서 withdraw가 되고요. 바운스 된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현금, 은행이 지금 통장에 있는 그 잔금보다 더 많은 돈을 현금화할 때 쓰는 말이 바운스예요.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15만 원의 수표를 넣고 현금화하려고 한다. 이럴 때 바운스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도 체크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전기요금 내거나 할 때 뭐 이제 자동이체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체크북이라는 거는 체크들이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길다란 체크가 좀 묶여 있는 북을 은행에서 이제 계좌를 열 때 같이 주거든요. 제 계좌 번호로. 그럼 이제 그거 묶여 있는 거를 우리가 체크북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이제 한 장 뜯어서 이제 받는 사람 주소 써서 이렇게 보내면 이제 잃어버려도 뭐 돈을 잃어버릴 그런 염려가 없고 근데 다시 그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아직도 체크를 많이 쓰고요. 그럼 이 체크를 현금화한다라고 할 때 명사 캐시, 현금을 동사화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은행 가시면 이제 우리가 계좌를 열어야 되는데 딱 가면 체킹 어카운트를 열 건지 세이빙 어카운트를 열 건지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계좌는요. 체킹이에요. 세이빙은 이제 장기로 정기적금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단기로 여행을 가시거나 뭐 연수 가시거나 유학 가실 때는 사실은 얘보다는 얘를 쓰실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 종류도 알아두시고요. 오버드로우 하면은요. 내 통장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1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하려고 할 때 생기는 상황을 바로 오버드래프트죠. 오버드래프트라고 말한다는 거, 요거 좀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